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야간 편의점 알바는 항상 조심해라. 후배는 편의점에서 심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후배는 함께 근무를 하던 선배와 계산대 뒤에서 만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하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어느 날, 후배는 평소처럼 계산대에서 과자를 먹으며 그 선배와 함께 쓸데없는 잡담을 하고 있었다. 일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서 가끔 모니터를 체크하는 것뿐이었다. 모니터는 화면이 사분할되어 계산대를 비추는 것이 2개, 식료품 찬장에 1개, 책장에 1개씩 분할되어 있었는데 책장 쪽에 여자 한 명이 서 있었다. 머리가 허리까지 닿는 치렁치렁한 머리를 한 여자였다. 이상하네. 차인벨 소리는 안 들렸는데 라고 선배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가끔은 기계적 오류로 그런 경우도 있으니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언가 이상했다. 시간이 계속 지났지만 여자는 움직이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책을 읽고 있는 것인가 했지만 그것도 아니었다. 여자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책장을 빤히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책을 훔치라는 거 아닐까? 라고 선배가 말했다. 어딘지 모르게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여자다. 후배도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둘이서 함께 조사해 보기로 하고 선배는 계산대 쪽에서 후배는 뒤쪽으로 돌아서 책장으로 향한다. 그렇지만 막상 책장까지 와보니 여자가 없었다. 분명히 도망칠 구멍이 없도록 2명이 한 번에 접근했는데 그러자 화장실 쪽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뭐야, 화장실에 간 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둘은 다시 계산대로 돌아갔다. 그러나 모니터를 다시 보고 둘은 몸에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다. 아까와 전혀 다름없는 모습으로 여자가 책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빠르다. 지나치게 빠르다. 화장실에서 책장으로 돌아오는 것과 책장에서 계산대로 돌아오는 것이라면 이쪽이 훨씬 빠를 것이었다. 게다가 어째서 아까와 한치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책장을 보고 있는 것인가. 혹시 모니터가 고장난 것인가 싶어 다시 한번 둘은 아까처럼 책장으로 접근한다. 그러나 또 여자는 없었다. 식은 땀이 등 뒤로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계산대로 돌아왔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니터를 확인했다. 없어졌다. 선배가 중얼거린 대로 모니터에는 더 이상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후배는 마음이 놓였어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보자고 선배에게 얼굴을 돌렸다. 기다려. 움직이지 마. 선배가 작은 목소리로 절박하게 말했다. 왜 저러나 생각했지만 후배는 반사적으로 움직임을 멈췄다. 두 사람은 모니터를 보고 있는 채로 굳어 있었다. 절대로 지금 뒤를 돌아보지 마. 선배가 다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니터를 가만히 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화면에 반사된 자신과 선배의 얼굴이 비추고 있었다. 그런데 선배와 자신의 얼굴 바로 사이에 여자의 얼굴이 보이고 있었다. 비명을 겨우 참아내며 후배는 몸을 떨었다. 가만히 몇 분 정도 있었을까. 무언가를 중얼거리면서 여자의 얼굴이 사라졌다. 그리고 1분 정도가 지났다. 이제 괜찮아. 선배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나서야 후배는 겨우 숨을 돌렸다. 겁내면서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억누르며 후배는 모니터에서 떨어졌다. 여기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타나는구나. 선배는 질린 듯한 목소리로 중얼대며 후배 쪽을 바라보았다. 그렇네요. 라고 대답하며 후배는 굳어버렸다. 그 시선을 따라 선배는 모니터를 다시 바라본다. 거기에는 전에 그 여자가 있었다. 거기다가 이번에 그 여자는 카메라를 향해 입을 찢어질 듯 벌리며 웃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 길로 편의점에서 도망쳐 나왔고 다음날부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이상한 남자. 우리 엄마인가요?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멍하니 있자니 갑자기 옆에 있던 남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20살의 대학생으로 임신이나 출산 경험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딱 봐도 30살을 넘어 보였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라고 깜짝 놀라서 대답하니 상대방은 그 대답이 의외였다는 듯한 반응으로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반응에 오히려 제가 다 놀랐지요. 신호등이 푸른색이 되자 저는 급하게 거길 떠났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 죄송스럽지만 방구석 폐인 같은 분위기로 깡마른 체형의 눈은 왕눈이 헐고 구겨진 셔츠에 어깨엔 노란색의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와의 첫 만남으로 이후에 수년 동안 몇 번이고 그와 조우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그 장소에서 저를 기다렸고 반드시 우리 엄마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오라고 그렇게 한마디 대답하면 사라져주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경찰에 말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대학에까지 나타나게 되어서 저는 그에게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2번 다시 나타나지 말라든가 기분 나쁘다든가 그런 걸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그는 나타나는 일도 없고 저는 도쿄의 대학을 졸업해서 고향의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도쿄의 친구로부터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스토커했던 남자. 저번에 대학 근처에서 만났지 뭐야. 엄마는 어디 계세요? 라고 묻길래 무서워서 도망쳤어. 그 이야기를 들어도 저는 그런 남자도 있었지라고만 느껴졌고 저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해 어머니의 날에 현관에 시들어 있는 카네이션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 순간적으로 그 녀석이라고 생각했고 무서워져서 아버지께 상담한 뒤 경찰서에 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피해라고 할 만한 일도 없었기에 당연하다면 당연했습니다만 저는 불안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눈이 쌓인 밤 저는 거리에 보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미끄러지더니 추돌사고에 휘말렸습니다. 순간 의식을 잃고 다음에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차와 쓰러진 나무의 틈에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움직여지지 않는 데다가 소리를 높여도 주변은 시끄러워서 아무도 저를 발견해주지 않았습니다. 근처에는 불도 크게 타오르고 있어서 이젠 다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 엄마 라고 부르는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여기 살려줘. 여기에 있어. 라고 외쳤습니다. 그도 사고에 휘말린 건지 피투성이었습니다. 눈을 파내며 저를 끌어내줬던 그를 봤더니 그가 더 중상으로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아파 보였는데 그는 저를 보고 웃더니 우리 엄마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기분이 되어서 고개를 끄덕이며 주르륵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닦고 얼굴을 들어 올리니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몇 년이나 지났지만 그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그가 누구였는가는 모르겠지만 흔히들 말하는 유령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전 눈이 내리면 가끔 떠올립니다. 이름도 모르는 아들을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바위섬.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여름이 되면 강이나 바다로 가족끼리 텐트를 가져가 며칠씩 놀다 오곤 했습니다. 그곳은 우리 가족이 자주 놀러 가던 곳이었는데 수심이 얕아서 어린 아이도 걸어서 꽤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바위섬들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바다와는 달리 아주 가까운 곳에 바위섬이 몇 개 있었죠. 그런데 바위섬 주변은 유독 수심이 깊어서 그곳에서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갔는데도 익사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서 한참을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쳐서 텐트로 돌아가려는데 바닥에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분명히 바닥에는 물때도 그다지 끼지 않아 반들반들한 자갈들만 있었는데도 무언가에 잡아 당겨진 것처럼 엎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저는 그대로 바위섬 근처까지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었으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물장구를 쳐서 얕은 곳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어째서인지 전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안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죠.
마치 만화에서 눈앞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며 제 주변이 어두워지는 효과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날은 해도 높이 뜨고 날도 더워서 물의 온도가 높았는데 그곳에서는 굉장히 물이 찼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한참을 버둥거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점점 얼굴까지 물에 잠길 정도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손을 흔들며 주위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외쳤죠. 그런데 주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 누구 하나도 저를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소리는 지르고 있었는데 누구 한 명도 저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더군요. 그제야 제 머릿속에는 어른들께 들었던 바위섬 근처에 가면 빠져 죽는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끝인가 싶은 생각이 들며 절망이 몰려오더군요. 그런데 그때 저보다 2살 정도 많아 보이는 언니가 얕은 곳에서 허리를 숙여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손을 붙잡고 겨우 얕은 곳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얕은 몰 주변에 몰려서 놀고 있을 뿐이었죠. 한번 놀러 가면 2박 3일 정도는 그곳에서 머물렀기에 그 언니를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결국 그 이후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손을 잡으려고 올려봤을 때 잠시 봐서 흐릿하게만 기억하지만 평범한 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그 언니는 거기서 사고를 당했던 사람의 영혼이나 저의 수호령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